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번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시간이 되면 부동산 계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페이지는 202페이지가 있는데요. 구글 번역인데 여기서 플레이스토어를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다가 그냥 번역이라고 쳐보세요. 자, 번역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구글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치. 자, 페이지 한번 203페이지 미리 한번 봐볼까요? 자, 언어가 영어하고 한국어 이렇게 기본으로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영어나 일본어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별도로 또 기본 언어 빼고는 별도로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에 나갔을 때 뭐 물건 같은 걸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 됐으면 열기 단추를 터치합니다. 자, 한국어로 기본으로 되어 있고 오프라인 번역 완료를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이 여기 한국어하고 영어인데 얘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영어로 말하는 거랑 한국어로 말하는 거랑 바뀌고요. 이 텍스트를 이용해서 뭐 안녕하세요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네, 이렇게 입력하면 여기 밑에 헬로우라고 바로 나와 있죠. 네, 요거는 일일이 찾는 거고요. 보통은 이렇게 찾아서 쓰는 것도 있는데 대화를 보통은 많이 씁니다. 대화. 자, 예를 들면 204페이지 한번 펴봅니다. 네, 거기에서 대화를 눌러봅니다. 자, 허용 단추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서 자동을 누릅니다. 자, 한번 말을 해볼게요. 주한 대사관이 어디인가요? Now let me tell you, where is the embassy in Korea? How much is it? 얼마입니까? 네, 이렇게 양방향 대화를 할 때는 요거를 눌러서 쓰시면 돼요. 지금처럼. 네, 이거 자동을 클릭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네, 한번 터치하시게 되면 두 언어 모두 듣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보통 나갔을 때는 요거를 많이 써요. 요거만 그냥 아셔도, 예를 들어서 일본어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일본어로 바꾸셔야 돼요. 좀 내려가서 일본어 언어를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일본어도 많이 쓰면 얘를 눌러서 다운을 받아서 설치합니다. 101기가 63메가나 되네요. 이거는 요것도 용량이 큰 편이 63메가면 네, 다운로드를 눌러서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체크가 됐으면 뒤로 가서 네, 일본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로 일본어 이렇게 다운받은 게 왜 목록에 뜨죠? 자,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을 눌러서 하시면 편해요. 네, 가격이 얼마입니까? X 価格はいくらですか?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현지에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 놓으시고 그냥 대화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알아봤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이건 기본으로 일단 영어로 제가 바꿔 놓을게요. 자, 중요한 게 요 카메라 기능이 있습니다. 요 카메라 기능. 요거는 뭐냐면 얘를 눌러서
누르시고 계속을 눌러보세요. 요거는 체크 없고, 네, 계속을 눌러서, 체크하는 게 낫겠네요. 네, 계속 누르시고요. 허용. 네. 자, 영어가 써져 있는 것을 이렇게 갖다 댑니다.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렇게 화면에 갖다 놓으시고요. 제가 미리 준비를 하나 해놔봤습니다. 이렇게 누르시고, 즉석 번역을 한번 눌러봅니다. 즉석 번역 누르면, 이렇게 바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스캔하기가 있습니다. 스캔하기. 네, 스캔하기를 눌러봅니다. 네, 카메라를 여기 찰칵 찍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를. 그래서 문지르면 이렇게 문질러 주셔야 돼요.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손으로 이렇게 쭉 문질러서요. 네. 여기서 모두 선택을 여기를 그 다음에 여기 하살표를 누르시면 네, 여기 번역이 지금 영어에서 한국어로 네, 이런 식으로 밑에 이렇게 번역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카메라를 터치하시고 네, 갖다가 놓으신 다음에 네, 스캔하기 누르시고요. 네, 요거를 터치합니다. 네, 그 다음 화면을 문지르시고요. 네, 위에서 요거를 누르시면 번역이 됩니다. 일단 영어하고 한국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번역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카메라에서 여기 가져오기는 뭐냐면 자기 핸드폰에서 저장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저장되어 있는 걸 바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찍혀져 있는 것을. 네. 제가 이걸 지금 찍어서 한번 가져오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찍혀져 있는 게 있으면 여기 번역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누르고 가져오기를 누르시고요. 요거 사진을 직접 갖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문지르시면 바로 됩니다. 네, 사진 찍혀 있는 원본을 바로 가져오시면 돼요. 위에 거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번역기에 들어가셔갖고요. 여기서 사진 가져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누르시고요. 가져오기를 누르십니다. 네. 좀 전에 제가 하나를 찍어봤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질러주면 네, 문질러주고 이걸 누르게 되면요. 여기 지금 시작의 영어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번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캔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종류가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번역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자, 두 번째는 그 부동산 계산기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많이 쓰는 건데요. 자, 여기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가 부동산 계산기라고 한번 써봅니다. 네, 검색을 하시고요. 자, 부동산 계산기 설치를 누릅니다. 종류가 이것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뭐 아파트 같은 거를 팔았을 때라든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뭐 대출 같은 것도 얼마 정도 나오는지도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예, 좋은 정보가 많아요. 수수료 같은 것도 미리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설치가 다 되셨으면 열기를 터치합니다. 자, 제일 먼저 중개보수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종류가 더 많이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 네, 중개보수 한번 해볼게요. 중개보수 터치.
주택을 팔았다, 오피스텔을 팔았다 종류가 되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2억이다. 네, 2억짜리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중개보수 계산을 딱 누르면, 네, 2억을 팔았을 때 중개보수가 80만 원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동산 하시는 분이 일반 가세자시면 88만 원으로 책정이 돼요. 이렇게.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3억이다. 네, 3억. 여기 3억이라고 나오죠?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중개보수 계산. 네, 누르면 밑에 금액이 네, 부가세 포함하면 132만 원, 빼면 120만 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요거를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 양도세는 여기서 대충 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거는 웬만하면 세무사 가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양도금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누르시잖아요. 취득가액을 본인이 아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 거 같은 경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취득가격이 거의 등기를 띄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산 거 빼고는. 이게 2006년인가 3년부터는 등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취득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 4천에 샀다. 1억 4천에 샀는데 양도를 한 2억에 팔았다. 네, 2억에 팔았다. 이거 소유비용 같은 거 없고요. 취득 날짜를 예를 들어서 한 3년 1900 2000년도 지금 21년이니까 2018년도 17년도 01월 01일로 해보고요. 양도 날짜는 오늘 날짜로 해보고 양도는 2021년 예를 들어서 04월 08일로 해봤다. 네. 1주택 이렇게 해놓고요. 양도세 계산. 만약에 2주택자면 또 달라져요. 이렇게 계산을 누르면 대충 양도 금액이 나와요. 취득가격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양도 가격 하면 양도 차액이 6천만 원. 네. 그런 식으로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양도 차익이 6천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에 대해서 네, 양도가액이 지금 보니까 네, 2억. 양도 차익은 6천만 원. 보유 기간은 4년 1개월.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9년 이하 1주택 2년 이상 보유면 비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0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대출 가능액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증여세라든가 취득세 같은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취득세도 많이 쓰는데 취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주택이다 85제곱미터 네, 취득 가격을 2억 5천에 했다. 네, 2억 5천만 원. 네, 시가 표준액이 예를 들어서 2억 2천이다. 네, 이렇게 다음 취득세 계산을 하게 되면 네, 이걸 취득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미리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이렇게 나오고 상가 같은 경우는 또 4.6%로 해서 다르게 나와요. 이렇게 다른 거 한번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외 건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외 건물을 이렇게 취득하게 되면 다르게 나와요. 네, 이거는 충주 같은 경우는 지금 4.6% 붙어갖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상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보가 되게 많아요. 여기 미리 볼 수 있는 게. 보통 중개보수나 이런 취득세 같은 경우 이런 건 거의 정확한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대충 보시고 세무서에서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내려가면 여기 대출 받을 때 DTI라든가 LTV라든가 이런 걸 미리 볼 수가 있고요. 평수환산도 많이 써요. 이걸로 눌러서 예를 들어서 32평이 몇 제곱미터인지 바로 나옵니다. 되게 유용한 기능이 많죠. 네. 요즘에는
그 제곱미터를 쓰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아직도 평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래서 PI라는 거를 써요. 편법으로 그냥. 네, 32평, 그래서 PY. 네. 게시할 때는 평이라는 거를 게시하게 되면 두 가지를 다 써야 돼요. 이렇게. 네, 이것만 쓰게 되면 걸립니다. 중개사 분들이 요새는 법이 바뀌어갖고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오늘은 번역 어플, 첫째 시간에는 번역 어플하고 그다음 중개사 요거 부동산 계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